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과 함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요, 중간에 함수를 실행합니다. 함수의 실행 안에는 변수를 생성하고 그 변수를 사용한 다음에 변수를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고요. 이러한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요,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함수를 실행하고 종료합니다. 또 다른 함수도 실행과 종료가 되고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함수의 내용은 함수의 실행부터 종료까지입니다. 먼저 함수를 선언해야 되는데요. 예제로서 밑변과 높이를 가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구조는 이와 같이 데이터형과 함수의 이름 그리고 둥근 가로 안에 인수를 적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가로 안에 스테이트먼트 명령어를 적습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실수이므로 더블형 데이터를 리턴하도록 선언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에어리어이고요. 둥근 가로 안에 이와 같이 인수를 적습니다. 밑변과 높이를 각각 따로 적는데요. 각각의 데이터형을 따로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스 가로 안에 함수의 내용을 적습니다.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그 값을 리턴하면 함수의 형과 같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함수명 앞에 붙는 형 선언자와 데이터형이 같아야 됩니다. 함수의 연산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이 리턴문이 되고요. 함수의 모든 4개 변수도 각각의 형을 선언해야 됩니다. AA, W와 같이 각각 따로따로 선언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더블 A, B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턴 익스프레션에서는 익스프레션에 괄호를 포함한 수식이 올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void는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경우에 데이터형 대신에 쓰는 것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인수는 없더라도 이와 같이 빈 가로를 써줘야 합니다. 함수의 내용이 없어도 무관하게 이와 같이 브레이스 가로를 써줘야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없으면 빈 소가로를 쓰고요. 실행 내용이 없으면 빈 중가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C 언어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가 됩니다. 함수 이름과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다는 void만을 가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호출할 때는 반드시 빈 소가로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괄호가 없이 더미만 쓰면은 이것은 변수명이 되기 때문에 함수명과 구분이 되질 않겠죠. 변수명과 함수명의 차이는 뒤에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열의 이름에서는 꺽쇠 가로가 있겠죠. 계산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내장된 함수 printf를 사용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포맷은 데이터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언하는데요. 포맷은 한 쌍의 큰 따옴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내부에 내용을 적습니다. 당분간 아래의 간편한 포맷을 사용할 것인데요. 정수형, 인티저인 경우에는 %d로서 출력을 합니다. 디지트를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명령을 수행을 하면 이와 같이 7을 출력을 합니다. 포맷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요, 당분간은 간단한 형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형, 플로트형은요 %g를 쓸 것이고요, 캐릭터형은 %c, 스트링은 %s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퍼센트 출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입력과 출력을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출력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포맷에는 데이터형의 출력 개수도 같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값과 B 값, A 더하기 B의 값을 출력하면 총 3개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D, %D, %D 3개를 출력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스페이스도 포맷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요 2, 2, 3, 5가 바로 연결돼서 마치 235가 출력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페이스를 2개 주면 출력도 스페이스가 2개가 되고요. 출력 인수의 개수와 포맷에서 데이터형의 출력 개수는 맞춰야 되는데요.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C 언어를 작성하고요. 컴파일해서 실행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라인은 A, B, A 더하기 B로 모두 3개를 출력해서 정상적으로 3, 4, 7이 출력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총 4개를 출력하는데요. 포맷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만 출력되고요. 나머지는 무시가 됩니다. 세 번째 줄에는 3개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입력받는 것은 2개입니다. 이때 포맷이 우선이 되어서 A, B 2개만 받으면요 2개는 출력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쓸모없는 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출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밑변과 높이를 가진 사각형의 넓이를 다시 볼까요? 함수는 한 줄짜리 함수입니다. 에어리아라는 함수명이 있고요. 더블을 리턴하고 2개의 인수로 갖습니다. 각각의 인수는 더블형이고요. A와 B를 곱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요. 이와 같이 함수명과 괄호 안에 2개의 인수를 넣으면 됩니다. 위의 함수를 실제로 호출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A는 3.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B는 4.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더블형 변수 S의 면적값을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에어리어 가로 열고 A, B 가로 닫고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실제로 A의 값이 복사돼서 전달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A와 B를 전달할 때 변수의 기억 장소가 아니라 변수 A, B의 값을 복사를 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본을 복사해서 보내면요 원본의 값은 바뀌지 않겠죠. 이와 같은 것을 매개변수 값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함수 선언에서 매개변수는 call by value로 전달합니다. call by value는 복사를 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call by value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변수의 값을 바꾸는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함수명은 수압입니다. 리턴하는 것은 없고요. 더블형 변수 A와 더블형 변수 B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tmp라는 추가 기억 장소를 마련해서 A 값을 저장하고 A에는 B를, B에는 tmp를 저장해서 A와 B의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위의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볼까요? x는 3이고요. y는 4입니다. x, y 값을 바꿔라 swap x, y를 호출하면요. 내부적에서는 바뀌지만 실제로 x와 y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개 변수를 call by value로 전달하기 때문에 위의 명령은 x 값을 보냅니다. 그래서 swap 가로 열고 3,4가 가기 때문에 x 값과 y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수 수압의 내부에서는 a와 b의 값이 바뀝니다. 여기 있는 a와 b는요 바깥에 있는 x하고 y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압에 있는 a와 b는 인수로서 로컬 변수로서 행동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call by value는 원본의 값을 복사해서 전달받고 그 복사 값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원본 값에는 변화가 없겠죠. 이것이 바로 call by value의 특성입니다.
변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지역 변수를 보겠습니다. 로컬 베어리어블 지역 변수는요, 함수의 내부에서 선언되는 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레이스 가로 안에 선언되는 변수를 로컬 베어리어블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를 구하는 함수를 볼 때 더블형 데이터 x와 y를 받아서요, 더블형 a를 여기에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로컬 베어리어블이고요. a는 x 곱하기 y를 두고 a를 리턴합니다. 그런데 함수는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에 그림에처럼 함수 1, 함수 2, 함수 3이 있다고 할 때요, 각각의 함수에서 모두 a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함수마다 지역 변수 a를 사용하지만요, 이것은 일종의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1에서는 이와 같은 a만이 사용되고요, 바깥에 있는 a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같은 a이지만 각각의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밖에 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변수와 블록 구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스 가로로 시작해서 브레이스 가로로 끝나는 것이 블록입니다. 그런데 블록이 이와 같이 중첩이 될 수 있죠. 블록이 시작하고 블록이 시작하고 블록이 끝나고 블록이 끝납니다. 이것은 큰 블록이고요, 내부 블록이 됩니다. 그런데 블록 안에서 변수명을 설정하면요, 그것은 일종의 지역 변수가 됩니다. 함수에서 선언하는 지역 변수 인티저 i는 까만색이고요, 블록 내부에서 i를 선언하면요,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함수 안에서 i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요, 이 내부에서는 지역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내부 블록에서는 i 값이 빨간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까만 i와 빨간 i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함수 메인에서 인티저 i를 3을 설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까만색 i 값은 3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블록이 시작되고요, 이 블록 안에서 다시 인티저 i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빨간색 i가 되고요, 이 값은 5가 됩니다. 여기서 i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내부 블록 안에서는 바깥에 있는 i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inside i는 출력을 하면 5 값이 됩니다. 빨간색 값을 출력을 하겠죠. 내부 블록을 빠져나오면 빨간색 i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outside i를 출력을 하면요, 이번에는 까만색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 값은 i가 3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중가로 쌍 내부에서 정의하는 지역 변수는 가로 바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역 변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외부 변수 external 변수를 보겠습니다. external 변수는 메인 함수의 바깥에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이 함수들이 놓여 있고요, 하늘에는 태양과 별이 떠 있습니다. 모든 집에서 태양과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별을 a라고 하면요, 이것은 external 변수가 됩니다. 모든 함수는 이 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 변수에서 a를 사용하게 되면요, 지역 변수가 우선이 됩니다. external 변수에 a 값이 있더라도 지역 변수에서 a 값을 정의하면요, 이 a 값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external 변수 값이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컬 변수로 a를 정의하면요, 이 a 값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external 변수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인 함수에는요, external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정수형 변수 a 값이 바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요,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파일인 경우에는 이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메인 함수가 끝나고 새로운 함수 function1이 있습니다. fun1에서 이와 같이 a 값을 선언했는데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서로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와 다음번 펀트에 있는 a와 external a는 모두 다른 변수가 됩니다. 각각의 a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왕복하고 있는 변수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함수의 바깥에 선언한 변수를 외부 변수, external 변수라고 하고요. 여러 함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변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같은 파일 내에서는 external을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외부 변수, external 변수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함수가 external 변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함수에 적용이 됩니다. 많은 개발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대형 프로그램이라면 이와 같은 외부 변수는 더더욱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특성이 지역 변수와 외부 변수의 중간쯤에 속하는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를 보겠습니다.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는요, 변수 선언 앞에 스태틱을 붙입니다. 그러면 기억 장소가 할당되고 함수의 호출이 끝나도 기억 장소에는 마지막 값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showStatic이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static integer a를 선언합니다.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인데요. 정적으로 선언됩니다. static이 붙었죠. 정적 변수로 선언되면 항상 기억 장소가 할당되고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태틱이 없다면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종료를 하면은 a라는 변수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남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로 가볼까요?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요, 첫 번째로 showStatic 함수를 부릅니다. 첫 번째 호출에서 a는 25가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를 부를 때 5를 인수로 보내고요. 5가 들어가고 5가 0이면은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5 곱하기 5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n을 리턴을 하죠. 물론 리턴 값은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호출에서는 a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25의 값을 출력하고요. a 변수는 소멸되지 않고 기억 장소에 값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자면요, 외부 변수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습니다. 모든 함수가 쳐다보고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적 변수는 이와 같이 함수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억 장소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요, 기억 장소 a가 이와 같이 이 집에 매달린 줄에 풍선이 되는 것처럼 기억 장소가 생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a 값이 되고요.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이 집에서만 연결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다른 집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함수에서는 이 a 값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external 변수는 접근할 수 있지만 풍선처럼 매달린 a 값에는 외부 함수는 접근을 못합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종료를 해도 여기 있는 a 값은 바뀌더라도 기억 장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수에 따라 어떻게 초기화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변수, external 변수와 정적 변수, static 변수는 특별한 초기 값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로컬 변수는 초기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값이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언문에서 등호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합니다. 배열 변수, 어레이 변수는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는 내부에 이와 같이 콤마로 구분하는 형식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크기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크기를 지정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는 12가 됩니다. 문자 배열, 스트링의 경우에는 특별한 배열로서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는 내부에
캐릭터를 적습니다. 글자의 개수는 자동으로 카운트돼서 사이즈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지역 변수, 외부 변수, 정적 변수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요, 적당한 값들이 지정이 되고 함수가 실행합니다. 함수의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를 생성하고 지역 변수를 사용한 다음에 지역 변수가 소멸됩니다. 함수가 종료되는 순간 이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는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가 실행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서 이 안에 있던 모든 변수는 소멸이 됩니다. 먼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해당 함수입니다. 공개 범위는 해당 함수이고요. 로컬 변수를 저장하는 위치도 마찬가지로 해당 함수의 내부입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기억 장소가 생성이 되고요. 함수가 종료될 때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함수 내에서 선언하면 됩니다. 지역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별과 같이 모든 함수가 바라볼 수 있어서 모든 함수에게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면요, 로컬 변수가 우선합니다. 저장 장소 위치는 당연히 모든 함수의 바깥이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소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위치는요, 함수하고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외부 변수는 여기에서 생성이 됩니다. 외부 변수가 소멸되는 것은요, 종료하기 직전이겠죠. 외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파일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일이 다르면 익스턴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초기화는 별도로 하지 않으면 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공개 범위는 로컬과 같고요, 저장 장소 위치는 익스터널과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집에 매달린 풍선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함수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장 장소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마치 해당 함수의 외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장 장소의 생성과 소멸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로컬은 함수를 호출하고 종료할 때 생성하고 소멸되고, 외부 변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생성되고 종료할 때 소멸되지만요, 스태틱 변수는요,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소멸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약간 섞은 것 같죠? 사용 연결은요, 해당 함수 내에서 선언하고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별도로 초기화가 없으면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변수는 로컬과 익스터널 변수의 특성을 조금씩 섞은 것입니다. 함수 프로토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입력하는 줄임으로 넘어가고요. 메인 함수가 시작합니다.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는 내장 함수 printf를 호출을 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area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area라는 함수는 본 적이 없죠. area 함수는 뒤쪽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컴파일러 할 때는요, 모르는 함수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메인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 이와 같이 한 개의 함수를 호출한다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인 함수가 1000개의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를 볼까요? 그렇다면 1000개의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1000개의 함수가 메인 함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가 아니라
100페이지 지나서 메인이 나타난다면 명색이 메인인데 맨 뒤로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메인 함수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에어리어 함수가 내용은 관계없이 이런 함수가 있다 라는 정보만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수의 내용은 필요 없고 어떤 형태의 함수인지만을 알려주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줄을 적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브레이스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모두 없애버리고요. 둥근 가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가 어떤 내용을 실행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어떤 인수를 받아서 어떤 형태를 출력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수 에어리어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한 줄이겠죠. 보통의 함수는 이와 같이 한 줄이 아니고요. 상당히 긴 함수가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프로토타입은 대부분 한 줄로 끝나겠죠. 이와 같이 함수의 내용은 없이 어떤 형태의 함수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함수 에어리어를 호출하는 위치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어떤 형태임을 알기 때문에 에어리어가 있고요. 더블이 있고 더블이 있으면 형태는 맞습니다. 이 형태의 결과값은 더블이므로 더블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함수는 몰라도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뒤에 이런 함수가 없다면 일종의 부도수표가 나온 거죠. 비유를 들자면요. 에어리어라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 수표를 받아들고 내용이 같으니까 나중에 실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실행 내용이 없으면 부도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사용 예를 볼까요? 정수형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프로토타입입니다. 메인에서 이 4개 함수를 모두 호출하는데요. 그 값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합니다. 함수의 내용은 뒤에 4개가 있고요. 그런데 함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의 형태와 변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에서는요. 변수의 이름은 필요가 없고요. 어떤 형태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티저 콤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C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한 결과이고요.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실행한 파일에서 헤더만 모은 것은 4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길어지면요. 이 줄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만 모아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파일 바깥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것을 헤더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프로토타입들을 모두 모아서 어떤 확장자 .h로 붙이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을 include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줄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의 프로토타입, 외부 변수, 익스터널 선언, 공통상수 등을 모아서 헤더에 넣어두면요. 프로그램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사용해온 샵 include standard io.h는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에 대한 헤더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있고요. printf와 같은 내장 함수의 프로토타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려면요. 해당 헤더를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C가 숫자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0문자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9문자보다 작거나 같거나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작성하지 않고요. C타입이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면요. isDigit라는 함수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digit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요. C라는 캐릭터가 digit이면 yes고요. digit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함수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알려져 있는 헤더를 포함하면 이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함수를 리커션, 되부름이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자연수 n의 팩토리얼을 정의할 때 이와 같이 정의됩니다. n 팩토리얼은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입니다. 이것을 함수로 작성하면요, 이와 같이 팩토리얼 함수를 작성합니다. 정수형을 받아서 정수를 리턴하는데요. 리턴할 때 다시 팩토리얼을 부릅니다. 인수는 n에서 n-1로 줄어들었죠. 어쨌든 자기가 자신을 부르기 때문에 리커션 되부른 함수가 됩니다. 이러한 되부른 함수는요, 계속 자기가 자신을 부르는 무한 루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탈출구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야만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수 n 팩토리얼의 경우에는 n이 1일 때 빠져나오죠. 그러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